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네. 그 전화 연결 리포트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강릉에서 이 소방관 두 분이 이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저도 새벽에 뉴스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전날 화재가 한번 났었습니다. 이 성난정에. 그러니까 정자라고만 아침 보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진화를 했는데, 이게 지난 밤 사이에 또 여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2차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화재 원인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진화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이, 한 명은 베테랑 소방관이고요. 이영욱 소방위, 또 한 명은 아주 젊은 소방관입니다. 네. 28살 이호연 소방사. 네. 이게 2명이 진화를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 문화재다 보니까 전소를 방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너지는 걸 방지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금의가 있었다라는 또 이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진화를 하던 과정에서 천정이 무너져 내렸고 매몰된 겁니다. 10여 분 만에 이제 꺼냈는데 이미 호흡이 심정지가 돼 있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직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소방 관계자의 말이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조금 사고에 임하다 보니까는 변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고의 수습에 나서다 보니까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차 화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화재가 생각보다 잔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는 다 불은 다 잡았는데 내부에 불씨가 남아있다가 다시 이게 물기가 잦아들면서 피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방관 분들은 저보다 당연히 이런 사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 화재의 중심 부분, 발화가 시작된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진압을 해야 다시 한번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겨우 퇴직 1년 남기신 베테랑 소방위였으니까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았을 것이고 또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까지 그렇게 일을 하신 건데 정말 이런 어떤 그 오래된 건물, 뭐 지방 문화재라고 하지만 주변에 또 뭐 호텔에서 그 공사를 하는 거 흔들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이 겹치면서 화재하고 겹치면서 큰 일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 늘 강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이어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소방법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소방 진압 당시에 뭔가 뭐 물건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뭐 이랬을 경우에 그 소방관 본인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나 봐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상 공식적으로 잡힌 것만 해도 지난해 한 50건이 넘는다고 해요. 소방관 분들이 돈을 물어준 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왜 그러냐면 소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깼다, 파손했다라는 것을 소방관이 입증하지 않으면 물건값을 물어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도 불이 아주 정말 큰 어마어마한 불이 아니라 또 집안에 뭐 한쪽에 작은 불이 난다거나 뭐 베란다, 주방 이런 데서 불이 났을 때도 소방관분들은 긴급하게 출동을 하니까 집 안에 어질러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을 파손했다. 뭐 집 안에 가구에 거실에 소파를 파손을 했다. 그걸 소방관에게 물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긴급한 상황에 물론 뭐 녹화를 하기도 하지만 소방관이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며 계좌벗기로 찾아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소방법은 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도 아마 여러 번 그런 사태는 시도는 있었는데 지난해도 윤관석 지금 민주당 의원이 개정법을 냈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주자. 거꾸로 돼 있죠. 소방관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자기 집 불을 꺼줬는데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다.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신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꿔버려야죠,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만 소방법이나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 처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우선 국가직, 지방직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장비를 사비로 산다라는 얘기도 그동안 왕왕 퍼져 있습니다. 목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안전장구 자체가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을 위해서 목숨 거는 분들은 최우선으로 좀 배려하자. 예산을 좀 늘려주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행위에 법이 계류가 돼 있어요. 왜 이거 국회에서 처리 안 해주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정쟁은 정쟁대로 하시더라도
아까 뭐 막말 결자 해지 얘기하셨는데 말이죠. 그건 그거대로 정치권에서 푸시더라도 이런 좀 생명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지금 훈장 드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훈장 주소도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훈장이 유가족이 더 가슴 아픈 얘기죠.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려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법안 통과, 예산 증액 또는 어떤 뭐 이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제도적인 장치들 마련 이건 좀 국회에 당부하고 싶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소방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또 이제 약속들 다 이행될 수 있기를 이 또 안타까운 기회를 빌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소방에 불을 끌어갈 때 뭐 주차가 좀 잘못돼 있으면은 그 차를 막 부시고 그냥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그나마 좀 뭐 몇 년 전에 설치된 게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앞에 이제 우리로 치면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서 앞길을 가로막거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 과태료 부과를 하는 조치 정도가 도움을 주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부쉈다가는요 소방관한테 자동차값 물어내라고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 입장에서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저기서 불타고 있고 가뜩이나 그런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모르는 몰라도 아는 사람 마음이 더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놓고 보면 여기 아니라 저쪽 뒷길로 돌아가서 됐네 이런 사태가 나올 텐데 그럼 여기 있는 차가 됐든 뭐가 됐든 부순 사람은 아니 뒤로 돌아가도 될 걸 이제 와서 저 왜 그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걸 피해 가려면 소방관 분들이 왜 가서 합의를 하냐면 안 그러면 소송을 거시니까 소송을 6개월 1년 걸리는데 소방관분들의 일 근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다. 그 와중에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까지 받는다는 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돈 들여서라도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처리되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 네,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식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IOC 명예위원으로 추대가 됐다고 합니다. 병환 중이신 분인데 어떻게 또 명예위원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위독한 병환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어려운 분이 되셨죠. 지금도 투병 중이신 거고. 그래서 지난 8월에 가족들이 의사를 전한 것이 퇴임이라는 말보다는 재선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직무 수행 못 하는데 이번에 재선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이 자연히 사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명예위원이 전 세계적으로 42명밖에 없습니다. IOC 위원 자체가 지금 어제부로 처음으로 이제 세 자리가 돼서 100명이 넘었어요. 그동안 두 자릿수였는데 굉장히 명예로운 직이고 세계적으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스포츠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그 42명에 속하는 명예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된 겁니다. 어제 다른 한 분까지 해서 이제 두 분이었거든요. 이건희 회장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명예위원 활동을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명예위원의 타이틀로 그 영광은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8월로 끝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명예위원으로 이제 추대된 게 평창올림픽 유치에 이제 상당한 공을 세웠다. 이렇기 때문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 본인이 약간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형사 사건에도 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다 극복을 했던 게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3수 만에 평창에 올림픽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원래는 이제 IOC 위원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올림픽위원회 스포츠로서 기여한 분들 이런 위주로 하지만 유럽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귀족급들이 IOC 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IOC 명예위원으로 추대된다는 게 그만큼 큰 일인 거거든요. 이 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한 75세, 우리나라에 계산하면 75세 한 5년 남짓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도 못 채우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건강상 이유로. 그래도 또 그거를 명예위원으로 유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IOC에서 이건희 회장이 스포츠에, 국제 스포츠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것을 높이 산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신임은 이제 거부를 했고, 그렇죠. 근데 명예위원은 뭐 명예직이니까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명예직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IOC 위원회에서 추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시상식 할 때 고인이 되시거나 혹은 생존해 계신 원로들에게 공로상, 명예상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공이 있다. 이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는 하나의 공이고 평생 스포츠계에 상당히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수성인데
뭐 이제 유럽 국가처럼 이제 귀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네. 스포츠를 뭐 가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레슬링 선수 출신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레슬링 협회 협회장을 맡아서 사실 떠올려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밭이 시작된 게 레슬링에서 시작됐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금운동을 굉장히 많이 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여한 공로도 크고 우리 스포츠를 육성한 이제 공로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 새로 나온 집회 소식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권 집회가 오는 11월에 이제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2,000원권 집회가 8,000원에 팔린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공식 가격을 아예 8,000원에 파는 겁니다. 네. 아, 공식 가격이요? 11월 17일에 230만 장 가량을 발행을 하는데 네. 조금 전까지 얘기 나눴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집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88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국제연 스포츠 행사 같은데 기념 주화는 많이들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기념 집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성이 있고 2,000원인데 왜 8,000원이냐? 포장도 해야 되고 네. 유통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념 주화는 이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오래 가도 변질도 안 되니까 네. 기념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은데 네. 집회는 이거 좀 팔랑팔랑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변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코팅을 해야 되나? 팔릴까 뭐 이런 걱정을 하셔서 네. 코팅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신다고 해서 네. 평창 측에서는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게- 뚱딴지 같은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2,000원권 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요. 고이 모셔두는 것만 되는 거예요? 8,000원 주고 사신 다음에 네. 긴급히 지갑 같은데 이렇게 기념품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네. 급하게 돈이 없으시면 2,000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2,000원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식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법화라고 합니다. 법에서 인정한 예, 화폐라고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정식 화폐이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는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딜을 잘 하시면 네. 그 이상으로 급할 때 융통하실 단순한 수도 있겠죠. 말씀이세요. 네. 화폐 수집상에게 가서 8,000원 이상으로 교환한 다음에 쓰시면 되죠. 아니 그걸 급할 때 왜 쓰는데 씁니까? 급할 때 쓰셔야 그리고 되는데. 이게 한 장, 낱장짜리도 지금 나왔지만 네. 두 장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2,000원짜리 두 장이니까 4,000원인데 네. 이게 8,000원 두 배니까 16,000원에 팔리는 거고요.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이게 24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표로 치면 전지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뭐 뜯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지로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16만 8,000원에 팔리는데 이게 사실은 뭐 4만 원 좀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배 정도에 팔리는데 이 소장 가치가 꽤 있어 보여서 아까 주화는 선호하지만 지폐는 좀 많이 팔릴까 걱정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표 수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우표가 다 종이 아닙니까? 예. 이 보존만 비닐팩에 잘 해두시면 저는 시간이 흐르면 꽤 가격도 높아질 거고 한정 판매거든요. 예. 지금 폭발적으로 아마 저는 구매 경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00원짜리 8,000원에 주고 사서 나중에 한 10년, 50년 지나면은 몸값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근데 한데. 이제 우표를 아직 말씀하시고 우표나 기념품에 이런 거 수집하시는 분들은 그럴 마음으로 먹고 사면 또 꼭 떨어지더라. 그럴 생각이면 주식을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정말 복불복이긴 한데 네.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게 기념용은 아니었지만 미국 달러 같은 경우 2달러와 다들 이게 무슨 행운을 가져온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고 관광지 같은데 집회가 많은 뭐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데 가면 꼭 사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것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지 말고 애초에 우리 집에도 평창 올림픽에 우리 IOC 명예위원 뽑히신 이건희 회장만큼의 기여는 못해도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 집도 이 정도는 기여했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올림픽 기념 지폐를 만들긴 하는데 그게 네.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편이죠.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가보가 하나 있는데 70년대 도쿄 이거는 이제 월드컵이 아니고 예. 이 올림피아드 같은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주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거 한 30-40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꽤 오릅니다. 저희 집은 뭐 우표, 주화 이런 거 많이 좀 수집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좀 저 지폐 전지로 살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주화도 또 사야 돼요. 이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뭐 은하, 금화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를 모아두면 나중에 아이들하고 네. 놀이하면서 역사 교육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또 그때 그 시기에 얽혔던 우리 집안의 추억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하나의 참 소소한 소장품이 되기도 하거니와 예. 시간이 흐르면 대체로 거의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뭐 이 가격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안 팔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경쟁률이 고민입니다.
그럼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살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판매를 하는데 네. 예약 주문도 받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이 돼서 현물 판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은 한은법에 의해서 지폐가 만들어지고 조폐공사가 찍어서 은행이 이제 보급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평창 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량이 다 위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전량을 다 주면 조직위원회에서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팔 테니까 이게 뉴스 보도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판로를 찾으실 수 있는데 네. 뭐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같은 거 사려고 우체국에 요즘 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혹은 뭐 이 조직위원회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가 될 텐데 판매 방식은 직접 찾아서 참고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셔야 될게요. 15일부터 예약 판매 시작하는데 아까 전지형이 가장 인기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12개 정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데 6곳에서는 이미 전지형은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매진. 벌써 절반이 매진됐으니까 예. 관심 있으시면 내일 빨리 서두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고 이주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 코미디계의 황제 이주일 씨 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참 일입니까?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 중에 조금 입장들이 달라요. 우선 네. 이제 고 이주일 씨의 여동생분이 자, 이 묘지관리소 측으로부터 이게 체납됐다는 묘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내는데 예. 이게 체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게 한 1, 2년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확인해 보니 오빠의 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계 가족은 부인이 계시고 지금 이제 따님이 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 이주일 씨와 이주일 씨의 모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의 묘가 함께 있었는데 할머님은 아마 이제 이 화장을 해서 이장 과정에서 납골묘에 모셨거나 혹은 풍장을 한 것 같고요. 풍장이 이제 허락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또는 이주일 씨는 묘 자체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나 했는데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납골함이죠. 항아리에 유골을 담아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개장을 해서 화장까지는 했는데 이 유골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주일 씨가 재산에 관해서는 부러움 없이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생전에 인기도 많으셨고. 그런데 그럼 체납 사실은 없다고 또 따님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 간의 이야기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무슨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됩니다. 네. 예. 그럼 자 여기에서 이주일 씨의 이 가족들 간의 엇갈린 주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가족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산소에서 체납이 됐다고 한 몇 년 전에. 왜 그 공원묘지 관리비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그랬고 뭐 누가 거기를 갔더니 뭐 연고지 없는 사람들은 뭐 추천 올린다고. 이거 관리비가 없어서 내가 모셔갔다. 관리비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 방에요. 엄마 방에?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10년 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이렇게 계시느니 엄마가 모시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주일 씨가 처음에 묻힐 당시에는 화장한 상태가 아니었나 보죠? 그런 묘역을 썼기 때문에 예. 굳이 화장을 해서 이제 안장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냥 이제 저 묘를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관리비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네. 저곳에 저 지금 묘를 썼던 묘역 같은 경우가 관리비가 1년에 17,000원인데 네. 5년치를 선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85,000원이지 예. 않습니까? 이 85,000원을 못 내서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묘를 옮겼다면 이장비가 오히려 더 비쌀 정도의 상황인데 다만 뭔지 모르겠으냐마는 가족들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분은 저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또 따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화장해서 이제 항아리 형태로 모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문화에 따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집에서 외국 영화나 그러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집안에 거실 같은 데 예. 모시는 네. 지역도 있고 또 이슬람교 회교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앞마당에 묘지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런 그렇죠. 국가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예. 약간 고개가 가혹거려지는 상황이긴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5년치를 선납을 해야 되는데 한 85,0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이 없어갖고 관리를 넘긴다? 이거는 뭔가 좀 이해가 쉽게 되지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리비 때문이 아니고 묘지 관리 때문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지 한 20여 년이 된 할아버지 묘를
개장을 해서,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성묘를 가지 않는 단계가 되니까 네. 화장을 해서 이제 다른 뭐 가족묘나 다른 분들이 같이 계신 납골묘로 옮겨서, 요즘 납골묘에 많이 가족묘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매장했던 묘를 이장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장을 할 때도 한번 장례를 치르듯이 가족 간에 상의도 하고, 가족 간에 그럼 어떻게 이장할 건지 협의도 하고, 네. 그리고 납골묘를 정하면 여기가 앞으로 우리의 가족묘예요 하고 다 공유를 하는데, 여동생이면은 형제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그리고 이제 부인과 이 따님은 직계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모잖아요. 서로 통할 만도 한데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는 게, 저는 집안에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 개인적인 추정과 더불어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성묘 가지 않는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아버지의 묘를 또 그 할머니의 묘를 어떻게 이제 처분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갈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고 이주일 씨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매니저, 동료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65억이, 야, 그러니까 65억이 된다고 봐야지. 65억은 더 되겠지, 걔가. 그때만 해도 걔가 뭐 재벌이니 뭐니 했는데 65억 갖고 재벌 소리 듣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징험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한 뭐 몇 군데만 이래도 이런 뭐 집 아파트 하나 좀 떨어질 정도의 그런 출연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지금 부자일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겨놓은 유산 같은 것들이 뭐 특별히 이주일 씨 같은 경우 생존해 계셨을 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뭐 연예인분들이 그런 소문에 왕왕 그렇죠. 휘말리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해서 돈을 잘못 투자해서 재산을 날리셨다더라 예. 하는데, 이주일 씨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또 한번 정치계에 뛰어든 적이 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때도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할 때 44억가량 을 신고를 했는데, 예. 지금도 아니고 그때가 언제였죠? 10여 년도 더 굉장히 전이잖아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꽤 큰 돈을 공식적으로도 가지고 계셨고,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께서 이제 병환으로 돌아가셨어. 예.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어떤 특별히 재산과 변동과 어떤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규모는 가족들에게 상속이 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저도 돈이 없어서 묘지를 관리를 못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이걸 추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주일 씨 재산의 행방은 어디로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우선 가족분들에게 상속이 됐겠죠. 지금 이제 저때 44억 정도였다. 아까 예를 들면 60억 정도였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인플레까지 다 감안을 해서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예. 4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자산가였다. 근데 이주일 씨가 2002년에 돌아가세요. 예. 월드컵 4강 때. 네. 그때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금연을 위해서 엄청난 홍보 역할을 그랬죠. 병상에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흡연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국민당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왜냐하면 본명이 정주일이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만든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또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야말로 밤무대의 황제였어요. 예. 홀리데이 땡땡 해서 이제 네. 밤무대 나가는 광고가 TV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주일 씨를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럼 이 재산은 2002년 이후에는 지금 따님도 계시고 부인도 계시고 가족들에게 상속이 됐겠죠? 그럼 이제 그 상속된 재산을 가족들이 관리했을 텐데, 예. 그 정도 되는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다고 했을 때 네.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저희가 상황을 모르니까 추정입니다만,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것은 쉽게 날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뭐 땅을 사뒀다든가 건물을 사뒀다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0억, 500억, 600억대 자산가가 한 10여 년 동안 아무리 좀 손실을 봤다 할지언정 몇만 원이 없는 상황이 되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오히려 이것은 좀 가족 간의 다른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